오늘도 고민 사연이 도착해서 일단은 다 같이 사연을 함께 살펴보고 저랑 고 작가님이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의 문의 메일을 열어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글 쓰는 부분과 전달력이 부족하다 보니 보시는 분들께 저의 심정과 고민이 잘 전달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지만 진심을 다해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32살 직장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먼저 저의 삶의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 후 아버지와 할머니 손에 자라왔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는 못하였지만 할머니의 사랑으로 건강히 자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또는 직업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경찰 공무원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가산점은 무엇인지 찾아보며 준비를 하며 직접적인 경험과 가산점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의무 경찰을 지원하여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 후 경제적으로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알바를 겸하며 경찰 학원에 다니며 3년을 준비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도전하기엔 집안 생활고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아버지께서는 장애가 있으셔서 회사에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다 보니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에 꿈을 포기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찰나에 보안업체에서 주주야야휴 근무 시 그때 당시 180만 원이라는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보안업체를 다니게 됩니다. 그곳에서 경비 일을 하며 2년을 보내게 되었고 집안 살림에 아버지가 필요한 것, 할머니께서 필요한 것, 누나에게 필요한 것을 챙기며 가족과 집안에만 신경을 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효자예요, 효자. 음, 그러던 중 저에게 정말 제 삶에 가장 큰 위험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저에겐 6년을 함께한 여자친구가 있는데 권태기가 찾아와서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제 삶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고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신 저로서는 여자친구에게 의지를 참 많이 하였고 실제 너무 힘든 나머지 혼자 정신병원을 찾아가 심리치료, 그림치료, 설문지 등등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저한테 그 여자친구는 단순히 이성친구가 아니라 엄마의 정을 느끼게 해주고 엄마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을 듣고 한순간에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겁도 나고 불안하고 무섭고 그냥 말도 안 통하고 어딘지 모르는 나라에 혼자 있는 그런 무서운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서 다니고 있던 보안업체 일까지 그만두게 되며 고등학교 때부터 죽고 못 살던 친구들까지 연락을 끊고 술만 마시고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고 혼자 술로 몇 년을 버티게 됩니다. 물론 생계는 유지하니 직업보다는 그냥 당장 먹고 살 돈이 필요해 알바를 하면서 괴롭고 힘들게 버티던 중 아버지께서 생활비라도 보태시겠다며 일터에 나가시다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계시다는 전화를 받고 아버지 옆에서 간호해드리면서 제 마음도 너무 힘든데 더 좋은 안 좋은 일만 발생하고 저희 누나도 정신적으로 불편한 게 있어 누나도 돌봐야 되는데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5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옆에서 24시간 간호하며 혼자 병실 화장실에서 너무 힘든다는 울기도 많이 울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 포기해버릴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저만 바라보고 있는 누나, 아버지, 저만 걱정하고 계신 할머니를 생각하니 그럴 순 없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 괴로워만 할 수 없다,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연히 알게 된 자동차 정비 공자에서 정비를 배우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얘기에 저는 정비 공업사에 찾아가 그때 당시 아무런 기술이 없었기에 최저시급보다 못한 월급을 받아가며 입사를 하게 됩니다. 공구 한번 달아본 적 없다 보니 고객님의 차를 만진다는 부담감과 긴장감, 그리고 실수가 발생되면서 저는 더 위축되고 거기에다가 사고로 인해 손해 부상까지 입어 결국 공업사를 1년도 못 다니고 그만두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몇 개월을 다시 알바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알바했으면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니라 되게 잘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우연히 한 자동차의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월급도 197 정도 자격증 수당에 회사 성과금도 있었고
직원분들도 매우 좋으시고 분위기도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오니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거울로 본 제 자신은 흉측한 정말 초고도 비만 괴물이 되어 있었고 언제까지 지난 과거에 사로잡혀 괴롭다고 술 먹고 계속 살찌고 인생을 더 망치게 둘 순 없다 생각이 점차 들기 시작하였고 지금 내 모습은 너무 창피하고 초라하고 흉측하지만 내가 정말 많이 바뀌어서 다시 친구들에게도 연락하고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헬스장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헬스장을 등록하면 분명 안 갈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시간대에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고 또 헬스장까지 가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것 같아 과감히 집에서 운동기구를 몇 개만 딱 사놓고 철저한 식단과 유산소 플러스 웨이트를 병행하며 편하게 집에서 운동하자라는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하였고 처음은 죽을 것 같아도 20분, 다음은 30분, 그 다음은 1시간, 그 다음은 2시간 루틴을 짜고 언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철저한 계획으로 저는 무려 60kg를 감량해냈고 성취감에 빠지면서 나름 기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뭘 해도 될 친구예요, 제가 그러니까. 볼 때. 대단하네. 네. 사실 이때부터 세상이 조금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고 언제까지 콜센터 근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자동차 관련 업종을 찾아보던 중 초대졸 이상을 주로 뽑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8살 늦은 나이에 자동차학과 야간반에 지원하여 회사일을 마치면 밤에는 대학교를 다니자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주저 없이 실행에 옮겼고 지금은 졸업을 얼마 안 남은 학생이자 직장인입니다. 여기까지는 저의 간략한 과거를 얘기하였고 이제 여기서부터 본론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반 학교를 다니며 이 친구들 저 친구들 나이 많으신 분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수입차 쪽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차 회사 쪽에서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고 현재 나이도 있고 내가 지금 콜센터에서 자동차 관련직이 관련직 부품 쪽이다 보니 이것을 경력 삼아 부품 관리 쪽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학교 생활도 충실히 하였습니다. 집안 사정상 등록금을 대줄 수 없고 또 제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니 손 벌릴 수 없다는 상황이기에 회사를 다니며 돈을 모아 등록금을 냈고 성적 우수 장학금과 리드와 통솔 반 학우들과의 소통이 좋다며 반 대표로 뽑혀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자동차 관련 자격증까지 따게 되면서 몸은 힘들었어도 학교 생활은 즐거웠고 4.5 만점에 잘하지는 못했지만 4.2 학점으로 졸업을 예정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뭐래도 될 거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한 수입차 회사 부품 담당자 주임급을 뽑는데 일해볼 생각 있냐는 제의가 들어왔고 연봉은 2,600부터 시작한다고 하여 지금 다니는 콜센터보다 월급은 적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미래는 이쪽이 더 전망이 좋으니 월급이 좀 낮더라도 나는 수입차 쪽에 경험을 얻고 스펙도 없고 내세울 건 없으니 그래도 해보자. 연봉은 그 다음이고 실력과 경험부터 쌓자라는 마인드로 다니던 콜센터 팀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만두게 됩니다. 콜센터에 근무한 지 5년 정도 되는데 아쉽지만 미래를 보고 도전한 것이기에 그 도전으로 앞으로 내 앞길에 가치가 있을 거라는 부푼 생각이 입사를 하게 됩니다. 아는 지인의 소개였고 입사를 하였으나 문제는 정말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에다가 프로세스나 시스템 구축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고 옆에서 일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인수인계나 이런 게 하나 없고 소개해준 지인은 얼마 안 있다고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부품 쪽의 재고도 전산도 모든 게 엉망인데 관리가 전혀 안 된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해보자, 개척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하루에 수십 번 마음을 먹고 좋은 마음으로 일을 임해도 제 능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새로 오셨다는 대표님도 갑갑하고 답이 없다는 식으로 하루 있다가 나가버리고 또 다른 대표님도 살려보겠다고 오셨고 그분 역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앞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일단 회사가 살려면 매출이 나와야 하고 사고 차량 AS 수리건 등 차를 다 잡으시고 그로 인해 제 업무는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오게 되었고 거기다가 여기에 실제 재고 조사를 하라고 하셔서 부품만 2,000개가 넘는 어디서 왔는지 언제 시킨 건지 이건 왜 있는지 알 수 없는 부품들을 일일이 부품 번호를 적고 가격 적고 그걸 또 엑셀 작업으로 보고까지 정말 야근 수당 주말 수당 올리지 않고 정말 이악 물고 열심히 하자 경험이다라고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근데 또 일만 하는 게 아닌 그날 들어오는 차량 부품들 예약 차량 부품 차량
사고 차량 부품들은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 전산상 데이터는 맞지 않아 그 부품만 찾는데 시간 낭비는 늘고 일은 안 되고 일은 쌓이고 도저히 힘들 것 같아 대표님께 말씀드리니 사람을 한 명 고용할 테니 버텨보라고 하셨고 그래서 정말 그분이 오면 같이 분담해서 일을 하니 괜찮겠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버티자고 했는데 결국 그분은 저랑 같이 분담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닌 여기 회사 관리하는 매니저를 고용을 한 것이고 제 얘기하는 다른 상황을 결국 보니 회사 안정화부터 찾고 나서 나중에 매출이 오르고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일할 사람을 구해주겠다고 하시는데 더 이상은 이 회사를 다니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럴수록 다시 과거를 회상해보면 또다시 제자리 걸음을 한 것 같고 너무 속상하고 이러려고 이직한 건 아니었는데 후회스럽고 절망감만 찾아오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어떨 때는 정말 다음날 회사를 갈 생각하니 헛구역질을 나고 알 수 없는 두통에 제대로 못 자고 악몽을 꾸고 다시 잠이 들면 한두 시간마다 깨버리고 정말 일상에 지장이 있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이젠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계획이나 정리도 안 되고 일은 벅차고 새로 오신 관리자 매니저님도 저에게 묻더군요. 아 여기 힘들다. 여기 어떻게 4개월 동안 일했니? 못할 것 같다. 나는 답을 못 찾겠다. 엉망이다. 내가 여기에 다녀야 되나? 이런 대화를 하시고 다른 쪽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고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관둘 수도 없고 32살이나 되었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전공을 잘못 찾은 건가? 또 내 선택이 잘못된 건가? 졸업장만 따려고 학교로 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 여러 경험이 중요하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32살이라는 나이고 이젠 정착해야 될 나이에 진정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또다시 고민하게 되고 그러려면 경험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나이도 점차 차고 그럴수록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다니는 회사가 너무 괴롭고 정신적으로 힘든데 막상 그만두게 되더라도 새로운 도전 앞에 내가 진정 무엇을 하고 싶은지 대한 것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다시 지난 과거와 같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 같고 그럴수록 저는 아침 출근길이 혹시 내가 나약한 정신력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마음에 최근 알게 된 체인지 그라운드 영상을 자주 챙겨봅니다. 그로 인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고 또 나의 잘못된 선택이고 내 탓인 점도 깨닫게 되고 때론 그동안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점을 꼬집어 보게 되며 많은 것을 배우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중 영상 중에 퇴사 관련 영상을 보게 되면 신용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받을 때 그만두지 말고 그만둘 때 내가 연봉 협상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인식을 바꿔볼 노력을 했는가, 즐거움은 있는가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대안을 갖고 사표를 써야 하는데 그 대안을 어떻게 찾을지 너무 막막하고 지금 이 늦은 나이에 어떤 경험을 또다시 도전해볼 것인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단순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버겁고 도저히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아 현재는 4학년 전공심 학사 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진짜 하고 싶은 거를 찾아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학교 면접도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제가 선택한 부분이 또 잘못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지금 다니는 회사를 버텨야 되는 게 맞는지 너무 복잡하고 마음 갈피를 전혀 못 잡고 계속되는 실패를 경험하고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번 현재 나이는 32살이라는 나이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 경험을 쌓아야 진짜 이 일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러기엔 나이가 너무 걸립니다. 두 번째,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지금 너무 못 버틸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다음날 출근이 두렵고 막막한 상황인데 버티는 게 맞는 건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지금까지 저 나름 계획을 세웠고 학교도 졸업까지 앞둔 상황에서 전공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알아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4번, 갈피를 못 잡고 내 목표를 찾아야 하는데 여태까지 돌아보면 엄한 목표를 세우고 한 건 아닌지 지난 날이 너무 후회스럽고 내 선택이 너무 잘못되었다는 점에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5번 앞으로 후회를 안 하게 어떤 점을 노력해야 되는지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후회 없이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아 간절히 도움 요청을 드립니다. 꼭 답변을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와 사연만 읽었는데 15분이네요. 고 작가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저는 이분이 이렇게 인생을 쭉 이렇게 풀어주셨잖아요. 뭐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또 결과적으로 뭐 실패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이분
인생 자체가 전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 같이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냥 감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거를 그래도 고민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 열심히 사는 그 모습 자체가 절대 실패가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가 성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어떤 결실을 맺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한 삶 자체를 본인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번부터 보면은 저는 이분이 이 인생을 보면서 나이는 32살이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경험치는 한 엄청나다. 마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를 할 때 눈에 보이는 걸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잠재력과 내공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뭐 신박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저보다 어리지만 들어보면 삶의 어떤 경험치가 어마어마해요. 애늙은이. 그렇지. 같은 뭐 40을 살았어도 어떤 사람은 80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떠한 경험으로 살아왔는가. 근데 이분은 일단은 집안적으로도 매우 힘들었었고 또 일찍부터 어떤 돈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또 이 관계 속에서 6년 사귀었는데 헤어졌다. 이거 되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엄청 그 충격이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그래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거를 어떻게든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힘들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연도 보내주셨잖아요. 이분이 갖고 있는 그 경험치라 하는 것은 정말 내공이라는 것은 엄청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절대 늦지 않았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보내주신 사연자 분보다 훨씬 더 내공이 부족했지만 저는 시작은 31살 때부터 시작이거든요. 저는 이제 20대 때 열심히 사셨지만 저는 많이 놀았어요. 나중에 놀고 정신 차려서 열심히 했는데 무효자. 무효자. 이거는 효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경험이 많이 있었지만 근데 저는 31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또 승승장구한 게 아니라 뭐 책도 안 되고 배신당해 사업도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하다가 저는 제 인생에 꽃을 핀 게 내가 너 몇 살에 만났지 내가? 모르겠어요. 40 근처 돼서 38, 39? 저는 얘 만나고 인생에 꽃이 폈어요. 그러니까 30살부터 해가지고 한 7, 8년 이상 실패를 하면서 이 빛을 봤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32살이라는 아이가 일단 절대 늦지 않고 지금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이미 많은 내공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제가 잠깐 끊고 정말 이거를 왜냐면 이 친구랑 고 작가님이 너무 비슷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고 작가님 카페를 해봤는데 배신당해서 쫄딱 망했어요. 그렇죠? 아예 완전 쫄딱 망했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카페는 아니고 스터디 카페도 아니고 공유 오피스도 아니고 저희가 독서 모임이라는 엄청난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할 건데 살다가 고 작가님이 그 경험이 여기서 쓸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 작가님이 또 이거는 정말 내가 볼 때 시기가 안 맞아서 그 경제 커뮤니티 ST는 시기가 안 맞아서 제가 볼 때 꽃을 못 피운 건데 어쨌든 망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사업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 다음에 다른 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그 경험이 여기 쓰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 작가님이 너무 말씀 잘해준 게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지금 저랑 업이 좀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뭐 자동차 관련 심지어 자동차 관련 아니라 제가 좀 브레인스토밍식으로 아이디어성으로 말해보면은 제가 만약에 가구 업체를 한다? 나 이 친구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구랑 자동차랑 다르잖아요. 나 이 친구 불렀어요. 만나보고 싶어. 나 이 친구 불러. 내가 건설업을 한다? 건설업이랑 자동차 다르잖아요. 나 이 친구 한번 만나봤어요. 내공이 되게 엄청나시고 게다가 딱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뭐냐면 저희가 항상 자주 말씀드린 이유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열심히 살았을 때는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히든 에셋이거든요. 이거는 내 삶의 경험치로 내 지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맥락항에서 꽃을 필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이걸 실패했지만 열심히 노력했다면. 근데 이분은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 되게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히든 에셋, 숨은 자산이 돼서 다른 일을 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함께 못 살았거든요. 난 너무 비슷하게 느꼈어. 그래서
제가 인생을 쭉 가끔 보면 저도 이제 저는 좀 타고나기를 좀 약간 낙천적인 DNA를 갖고 있긴 해요. 근데 제가 계속 실패하니까 저도 모르게 야 무슨 인생이 30년 넘게 무슨 뭐 이렇게 뭐 행운이라는 게 없냐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문 열고 올라갔는데 지하 73층이야. 네, 그렇죠. 뭐 올라왔는데 계속 맞아요. 지상은 안 나와.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뭐 각자마다 좀 운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고 불운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핵심은 내가 지금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운이든 불운이든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지. 저는 이분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면 뭐래도 저는 돼. 행운이 오실 나는 뭐래도 된다고 제 봐. 인생의 행운은 영준이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내 능력이 똑같이 있었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배반을 당해서 망했어요. 근데 그냥 운이 없었던 거지. 이건 제가 복귀를 해봐도 전 복귀를 많이 해봤거든요. 이거는 재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일 당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지 제가 않아요. 들어봤거든요. 잘 됐어요. 왜냐면은 카페를 자기 자본이 아니라 투자를 받아서 네, 그렇죠. 남의 도시, 자기 인천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부산에서 2호점까지 갔기 때문에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객관적 3자로 들어봐서 잘 되고 있는데 정말 재수없게 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포기하지 않으시고 간다면 제가 영준이 만난 것처럼 행운이 있지 않을까. 이건 이제 기원해 드리고 충분히 이분은 우리가 왜냐면 같은 비슷한 업종이면은 이분 만나고 싶은데 할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진짜예요? 예. 그리고 좋아하는 업무 보시면 이 글을 보면 본인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좋아한다 아닌다는 내가 이 업태 자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어떤 환경 속에 하느냐 중요합니다. 이분이 왜 힘드냐? 결국 그냥 회사 분위기 회사가 정확하게. 막장인 거야 네. 그냥. 만약에 회사가 이렇지 않고 괜찮은 조직 문화와 같이 으쌰으쌰하는 사장님 뭐 이런 거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일이 힘들다고 일을 좋아하는 건가 좋아하지 않는 거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일은 내가 어떤 분위기 속에 하는가에 따라서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걸 지금 그만둬야 될까 말아야 될 고민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는 정보가 좀 부족해서 내가 이 일 할 때 힘든데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고 나왔을 때 금전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힘든 것이 더 큰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힘든 것과 내가 지금 이거를 그만두고 뭐 공부를 한달지 다른 걸 했을 때 일단 금전적으로 얼마나 힘들 것인지. 왜냐면 지금 가족에서도 좀 들어간 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걸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거나 아무리 힘들어도 신박사님 중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안은 무조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대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악물고 대안을 만들어서 대안이 있을 때 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몇 개 정리해드리면은 우리가 여기 갖고 모든 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본인이 판단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면은 중소기업이니까 사장이랑 얘기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본인 인생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데 이 사장이 진짜 비전이 있는 것 같다.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어디서 꼬인 거냐면 친구 말만 듣고 회사로 옮긴 게 그다음에 그 친구 잘렸다면서요. 그 선택이 너무 안일했어요. 너무 안일했어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어떤 꼬마 친구가 와갖고 연예인이 괜찮아 보입니다. 연예인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좋다. 그렇게 시킬 것 같아요?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 선택이 너무 안일했는데 이미 그러면 벌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본인은 내가 볼 때 대단해요. 다 나가고 다 못 버티는데 본인은 버티고 있잖아요. 본인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맞으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말한 게 뭐냐면은 뭐 전공 얘기도 뭐하고도 하는데 왜 훌륭하다고 제가 자꾸 칭찬하냐면 그러면은 본인이 콜센터 전공을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요. 무슨 고등학교 때 콜센터 전공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즐겁게 일했다면서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아 내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거가 아까 뭐 대표를 고용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오너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대표는 사실상 의사결정가 아닌 거예요.
예? 그냥 팀장 수준인 거지. 그런 사람이랑 그 사람을 보면 안 되고 이거의 지금 핵심 인물 왜냐면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 뭐 어저께 제가 뭐 수은 PD랑 우리가 싱큐베이션 토론을 했는데 수은 PD가 나한테 1시간 면담을 요청한다 해주거든요. 만약에 근데 그렇게 면담을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안 해준다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왜냐하면 비전이 있으려면 최소한 내가 몸은 힘들고 상황은 힘들어도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장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랑 대화 안 한다? 저는 그러면은 웬만하면 제가 진짜 대안 갖고 나오라 그러거든요. 일단 알바라는 걸 대안으로 찍고 그냥 나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으니까 금전적이라면 그냥 그러니까 알바라도 대안을 만들어 놓고 나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는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무슨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그 온라인에서 하는 대학교면은 저는 이 대학교 저 대학교 만약에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다 해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아까 무슨 이게 여기 보면은 도저히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아 4학년 전공심화 학사를 신청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풀타임으로 즉 대낮에 가야 되는 학교면은 저는 이거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게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기회비 너무 커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런 거 취업 관점에서 보면 저는 전문대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4년제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통계로 끝났어요. 어떤 통계가 있냐? 이건 보편적 통계예요. 4년제 예를 들어 지방대 문과를 나왔을 때 그다음에 2년제를 다니고 2년 경력을 쌓고 그러면 이제 호봉이 똑같이 맞춰진 거거든요. 평균 연봉이 누가 높냐? 전문대가 이제 무조건 높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뭐 이 친구 2년 동안 돈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대가 생각보다 어설픈 4년제보다 유리해진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막연하게 대학 가면 나한테 뭘 알려줘.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이 친구한테 현실적으로 만약에 사장이랑 면담을 해보고 본인이 따져봤을 때 남으면 남는 건데 안 남았을 때는 저는 그 콜센터에 왜 다시 안 돌아가 볼 생각을 하나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왜냐면 콜센터가 좋았으니까 이 친구가 거기서 인정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나빠갖고 고용을 못해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옛날 거 인정받아서 돌아갈 수 있으면 나는 일단 그거 하면서 다른 거 준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니면은 비슷한 업을 다시 하면서 다른 것도 준비하면서 왜냐면은 콜센터를 5년이나 했다는 건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 감정노동이라서 엄청 힘들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내가 볼 때 멘탈 되게 센 친구야 생각보다요. 그 다음에 본인은 뭐 힘들다 하는데 저는 고민 사연을 엄청나게 1000건 이상 봤어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봤어요. 근데 되게 훌륭한 케이스예요. 힘든데도 알바했고 그럼 힘든데도 또 알바했고 그러면서 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여기서 뭐까지 했어? 등록금 부족하니까 4.5 만점에 4.2로 학점 받고 과대표로 뽑혀서 완전 더 장학금 더 많이 받고 완전 훌륭한 케이스. 거기다가 진짜 힘든 거 감량까지 성공하고. 네? 그러니까 뭐래도 내가 볼 때 될 친구예요. 제가 이분이 이미 삶에 대한 뭐 진지함을 하는 것은 이 정도면 되게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 이제 쭉 보면서 제가 2번을 실패했는데 실패하고 나서 다 복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그냥 못해서 망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책을 읽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레퍼런스가 있을 때도 좋거든요. 그냥 고민하는 것과 내가 레퍼런스나 다양한 어떤 자료들을 읽고 책을 읽고 고민하는 것과 이 고민에 나오는 값도 효율이 달라지거든요. 또 거기서만 전략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인생을 지금 이렇게 조언을 구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장 싸게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게 독서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바쁘고 뭐 일하기 때문에 뭐 하드코어하게 독서할 수 없겠지만 그냥 내가 하는 일에 관련돼서 필요한 책들은 꼭 읽으시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고민에 대한 어떤 결과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그런 책을 안 보고 의사결정 내린 것과 보고 내린 거는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왜냐면 이분은 이미 실행력이나 행동이나 그냥 이거는 이미 됐어. 여기에 조금만 더 방향을 잘 본인이 설정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그런 독서만 좀 이게 밑바탕이 된다면 더 훌륭한, 더 나은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5개에 대한 종합적인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상담을 정말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저한테 친구들이 원하는 건 절대적인 정답인데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상황에 맞는 정답만 존재해서 그 다음에 이분의 얘기에는 이분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데 뭐가 껴있냐면 타인과의 비교, 타인의 시선이에요. 그런 거는 무시해도 돼요. 그런 건 무시해도 돼요. 예? 그다음에 32살이 뭐에 늦은 건데요? 뭐에 늦은 건데요? 32살이 냉정하게 늦은 거는 대기업에 채용할 때 그 레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뽑아주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 거 없어졌다니까요, 이제. 이제는 경력직을 뽑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이 친구는 뭘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착각만 빠지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엔가에 절대적인 정답이 있다. 아니, 본인이 만들어가는 건데 본인은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야, 내가 볼 때. 혹은 내 인생 망했다. 그런 거가 아니에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너 진짜 내 사연 읽다가 숨 찬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또 힘내시라고 문화상품권 2만 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엄청 많이 왔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이런 사연도 많이 왔는데 일주일에 하나 정도밖에 못 해드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못 해드리는 분이 80% 70%인데 제가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중복되는 사연들을 최대한 뽑아갖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다 못 해드리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필요하면 일주일에 2번까지도 늘리겠다라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권 작가님과 더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